자, 반갑습니다. 우리 랜덤멘트 TV에서 특집으로 준비를 하는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이제 절대 사지 말아야 될 농지, 땅,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일탄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설치 대상 농지, 이제 농지가 어떤 것이 이제 설치 대상 농지이냐, 또 최소 면적, 농지를 구입하려면은 어느 최소 면적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체류형 쉼터를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농림축산부에서 운영 지침을 2월 13일에 최종적으로 수정본을 내놨잖아요. 이렇게요. 내놨는데, 이제 그 최종본을 내놓은 이에서만 가지고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낭패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종본을 가지고 있는 낭패를 당하지를 않으려면은 정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내 땅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주군에 있느냐, 김해시에 있느냐, 부산 강서구에 있느냐, 그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운영 지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그 부분을 자세히 이제 그 체크를 하고 구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즘은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쉼터가 요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도 3촌 4일은 집에서 도시에서 이제 3일은 이제 농촌에서 이제 도심 근교에 있는 농촌에서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숙박이 가능한 체류형 쉼터가 붐이 일어난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싼 전원주택을 이제 찾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제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이나 이런 거는 뭐 보통 3억에서 5억 가까이 가는 그런 이제 전원주택은 찾지 않는다. 또 그리고 전원주택을 가지게 되면 또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뭡니까 이제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가설 건축물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값싼 약 8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면은 인생 제2막 체류형 쉼터 아주 멋있는 이런 것들을 내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짱이다. 요즘 그래서 인기가 최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요즘은 이제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이제 건축 박람회에서 많은 이제 이런 이제 좋은 이제 쉼터의 제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들은 쏟아져 나오고 잘만 발품 팔고 하면 좋은 것들을 많이 골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땅을 어떻게 구입하느냐는 거죠. 제품이 있으면 뭐합니까? 땅 잘못 사버리면 또 갖다 얹을 수가 없죠. 갖다 설치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 랜덤멘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치 대상 농지가 이제 어떤 거냐, 또 면적은 최소한 면적은 어느 정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해주는데, 여러분들 컨설팅은 무료 상담입니다. 010-879-7799가 제 개인 전화입니다. 랜덤멘토의 개인 전화니까 여러분 1대1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이제 경험을 기준으로 한 이제 동호인 쉼터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단지행 쉼터라든지 또 아니면은 나는 나 홀로 이제 좋은 이치를 나는 갖고 싶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또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이제 이걸 이제 내가 혼자 가다 보면 기반 시설을 또 내가 혼자서 끌고 올라오면 또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는데 동호인으로 간다든지 단지로 간다든지 하면은 그걸 다 갖춰놓은 데서 내가 입주를 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에서 가격 싸고 또 그런 이제 것을 또 내가 또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아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랜덤멘트에서는 이제 이런 건매물이라든지 또 경매 반값으로 있는 그런 이제 쉼터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제가 이치를 공개를 안 하는데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그런 것들을 특히 이제 땅을 사는데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그리고 공사비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텃밭을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제 이런 이제 건물을 짓고 정화조 설치하고 이런 데 이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드느냐, 이런 견적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사지 말아야 될 땅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잘못 사면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 전기, 수도, 오수시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그리고 또 사가지고 놔놓고 또 설치해 놨는데, 그늘이 없어. 물이 없어. 뷰가 안 좋아. 환경이 안 좋아요. 그럼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이제 좀 우범 지역이다. 이러면 또 위험하겠죠.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 주체가 있는데, 농업인은 설치가 다 가능합니다. 농업인은. 예.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농업진흥지역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주말 체험 농농을 하는 사람도 가능하다. 그렇죠. 임대를 해서 농지가 없을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를 해서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또 이제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수익 사업을 해서 임대를 하면 안 됩니다. 그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것은 안 되고, 또 무산으로 또 내가 설치해가지고 또 사용하라고 또 주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제하에서 봐줘야 됩니다. 자, 설치 대상 농지입니다. 항상 말이 이제 농지라는 말이 나는데 전답가수원입니다. 전답가수원이 이제 설치 대상 농지입니다. 전답가수원. 이게 이제 농지입니다. 가수원. 우리가 28가지의 그 지목이 있는데 농지는 전답가수원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외해가 있는데 가수원, 전답가수원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현상, 임야를 제외하고요.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주로 계속 3년 이상 이용을 한 농지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임야인 경우에는요, 행질 변경을 한 경우, 그리고 행질 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다년생 식물 재배주로 계속 3년 이상 이용한 토지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땅 안에 나무나 이런 이제 식목을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년생 식물, 가수라든지 이런 걸 재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정원이나 시설 녹지로 조성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할 수가 있는데, 조경이나 이런 간상수, 수목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는데, 정원 목적, 시설 녹지 조성 목적으로 이제 식재된 경우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땅과 이제 토지가 그러면 최소 면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건물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건물은 33제곱미터입니다. 이제 건물만 딱 앉히는 면적입니다. 그럼 건물하고 앉히면은 건물에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처마가 이제 예백선 중심선부터 1m 기준으로 처마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처마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는 이제 긴 면적, 면적에서 1.5를 곱한 면적의 데크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평면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정화조를 또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주차 부지를 주차 면적을 또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주차는 가로 2.6, 세로 5.2. 세로 이제 5.2를, 그러니까 13.5제곱미터지요. 이게 이제 주차 면적을 설치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주차 면적, 정화조 면적, 이런 이제, 쉼터 면적, 그리고 이제 이런 부설적인 데크, 처마, 이걸 다 합한 면적에 2배 이상이 되면 된다. 이 말이거든요. 2배 이상을 가지면은, 이제, 이제 또 땅은 2배 이상, 건물은 10제곱미터를 가지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여건을 갖추는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소 보유 면적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요. 쉼터를 33제곱미터, 부속시설을 38.5, 온데 그 안에 전체가 이제 15가 데크,
정화조가 10, 주차장이 13.5 이래 합하면은 71.5거든요. 그러면 71.5는 농지도 그러면 71.5를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럼 143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 동로는 설치 안에, 면적 안에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별도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설치를,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게 143제곱미터를 이제 이상이 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40한 4평 정도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 동로까지 계산해서 50평 이상이면은 이제 재료형 쉼터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50평 이상을 가지면은 재료형 쉼터를 할 수 있다. 최소 면적이죠. 최소 면적이 이제 여기 44평 내인데 한 넉넉 잡아서 50평 이상을 가지면은 재료형 쉼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럼 이제 생긴 것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달라지겠죠. 이제 농업진흥지역, 이제 주말 체험과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에도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에 땅을 가진 사람인데 2021년 8월 이전에 체험농장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땅을 소유한 사람은 성취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컨설팅을 받으시려면은 이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십시오. 급매물이나 반값 경매가 많은 것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제 견적이 어느 정도 나갈 것이냐, 이제 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이제 그런 이제 전체적인 이제 환경이라든지 이제 주변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근성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재령 쉼터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만일에 이제 부산 같으면 이제 공항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인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에어시티가 지역되는 그 지역이라든지 또 뭐 지역에 따라서 이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인근 지역에 또 이제 또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또 추천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